전쟁은 어떻게 돈을 움직이나? 전쟁하면 보통 모든 게 파괴되는 끔찍한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근데요, 사실 전쟁만큼 거대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력도 없다고 합니다. 전쟁과 돈, 이 둘의 아주 복잡하고 깊은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도발적인 문장 하나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공포 속에서 가장 큰 투자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전쟁이라는 그 극심한 공포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거든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시장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시죠.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 대부분의 첫 반응은 당연히 두려움이죠. 뉴스는 연일 위기라고 떠들고 금융시장은 그 공포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영하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전쟁 시작됐으니까 시장은 이제 한동안 무너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런 공포 반응이 거의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1990년 걸프전 터졌을 때, 2001년 9.11 테러 때,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때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위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요, 시장은 언제나 정말 예외 없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시장은 그냥 공포에 질려서 멈춰있기만 할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거대한 돈의 이주.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많던 자본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여기 정말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본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본은 언제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공포는 정말 잠깐이에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움직일 뿐이죠. 그럼 그 돈들이 피신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안전자산이라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이름 그대로죠. 시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 때도 내 가치를 지켜주거나 심지어 가치가 오를 거라고 기대되는 곳. 말 그대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같은 자산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믿는 그야말로 궁극의 안전자산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죠.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까지요. 보세요. 위기가 터진 지역도 원인도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도 거대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전 세계의 돈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미국 달러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단순히 돈이 움직이는 걸 넘어서 전쟁이 아예 세계 경제의 판 자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모든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금융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영국의 런던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전쟁빛을 지게 되면서 그 중심이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경제 초강대국 지위에 그야말로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첫째, 미국은 전쟁 물자를 찍어내기 위해서 산업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키웠고요. 이 과정에서 항공이나 통신 같은 기술이 말도 안 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었죠.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정. 이걸 통해서 달러가 국제무역의 기준, 즉 세계의 기축 통화로 딱 자리 잡으면서 경제 패권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시대가 바뀌면서 전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 자원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말 그대로 전쟁의 엔진이 바뀐 겁니다. 20세기 전쟁의 심장이 탱크와 비행기를 움직이는 석유였다면 21세기 전쟁의 두뇌는 정밀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인공위성을 움직이는 바로 반도체가 된 거죠.
요즘 전쟁은요, 사실상 정보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바로 1991년 걸프전이었어요. 뛰어난 전자기술, 그러니까 반도체 기반의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가진 군대가 전장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지배하는지 전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산업들이 의외의 승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이 자료를 보면요, 당연히 직접적인 방위 산업으로 돈이 가고요.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눈에는 잘 안 띄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류, 운송 산업, 마지막으로 미래의 전장이죠. 우주 기술과 위성 통신 산업 쪽으로 자본이 쭉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물류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군대는 보급망만큼만 강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빈말이 아닌 게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던 건 사실상 병력과 연료, 장비를 저 멀리 대양 너머로 쉼없이 실어 나른 거대한 물류작전의 승리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 이제 이곳은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 고지가 됐습니다. 정찰, 통신, 길찾기, 이 모든 것의 필수적인 인공위성 덕분에 우주산업은 이제 현대 군사력과 경제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전쟁이 났을 때 자본이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충격과 공포. 일단 시장에서 너도 나도 팔고 봅니다. 두 번째, 재평가.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어떤 나라와 산업이 이제 더 중요해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향 재설정. 이제 자본이 안전자산과 새롭게 떠오르는 전력 분야로 합리적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패턴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이걸 가지고 미래를 본다면 말이죠. 다음에 또다시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은 과연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제 그 답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실 차례입니다.